안녕하세요, 리뷰하입니다. 오늘은 모바일 웹 네이버 카페 이젠 하단 부분, 그리고 하단 부분 컨텐츠 마무리 하고요. 그리고 푸터 부분에서 메인 쪽 마무리 하고 이젠 뭐 다른 페이지나 또는 다른 기능이 있으면 그 기능까지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네이버 카페 메인 페이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지난 시간에 한번 코딩 했던 거 볼까요? 우선 이 로그인 영역까지 했었죠. 이 부분까지 했었고, 그리고 오늘은 이 하단 부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선 코드를 한번 HTML을 보시게 되면 코딩은 다 돼 있어요. 이제 CSS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돌아와서 요 리스트를 한번 볼까요? 리스트 하는데 요 중간에 회색 바가 있어요. 요 회색 바 같은 경우에는 섹션과 구분하는 역할인 것 같거든요. 이 구분한다는 것은 요 로그인 영역 따로 구분할 거고요. 이 영역을 따로 구분시키는 형태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은 뭐 위에 로그인의 하단에 선을 주던 아니면 이 리스트의 위에 선을 주던 해서 둘 중에 하나로 좀 작업을 할게요. 자, 그러면 다시 코드를 볼까요? HTML을 보면 이 부분, 요 UL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네이버 카페, 네이버 대표 카페, 공식 게임 카페 이런 것들이 있는 걸 보면 되고요. 그리고 요 글씨가 지금 하나로 합쳐졌지만 디자인이 다르잖아요. 요 디자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선 전체 클래스를 주고 디자인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또 묶어줄 거예요. 한번 스트롱으로 묶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스트롱으로 각각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묶어주도록 하고, 그리고 UL에 클래스 하나 줄게요. 클래스 넣어서 카페 리스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따로 A 요소에다가 배경 이미지로 줄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앞에 스트롱 비포로 해서 제공을 하겠습니다. 각각 아이콘이 다르기 때문에 클래스 줘가지고 제어를 할게요. ICO 1번, 여기는 2번. 그래서 클래스를 분리해서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로 하게 될 거고요. 요 버튼은 좀 뒤에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우선 위에 선 있다고, 요 큰 선이 있다고 했죠. 요 배경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 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굵은 선이 있고 지금 14픽셀 정도 있는데 7픽셀로 위로 선을 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컬러로 7픽셀 선을 줄게요. 이 부분은 우리가 클래스를 줬기 때문에 카페 리스트라고 했죠. 색상은 F7이었고 메인이라는 어떤 클래스, 메인 클래스는 이 부분이고 메인 클래스 안에 카페 리스트가 있네요. 그러면 클래스에 카페 리스트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위에 선이 있어요. 위에 선이 7픽셀의 선이 있었고 직선의 형태로 있었죠. 솔리드 넣고 그리고 F7이었어요. 자, 이렇게 위에 선을 넣었습니다. 이제 선이 길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여백을 한번 봐야 되는데 선 다음에 중간에 선이 끊겼잖아요. 이 부분이 끊겼고 좌측에 여백이 있고 우측에도 이렇게 선이 끊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제공을 할 거냐면 전체 영역에 여백을 주게 될 겁니다. 여백을 요 정도 줄게 될 거예요. 위에 좌측 우측 여백을 주고 그 안에서 선이 그려질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 안에 선이 그려지는 것은 총 두 군데, 둘 중에 한 군데에 들어가겠죠. A 요소 밑으로 주느냐 아니면 LI 요소 밑으로 주느냐고, 그리고 여백이라는 것은 UL 안쪽에 여백을 주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 링크에 대한 전체 크기는 통일시킬 거예요. 우선은 크기부터 한번 재볼까요? 이 크기가 여기서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맨 위에 부분도 크기를 가늠하려면 바로 여기까지 제공이 되겠죠. 자, 그러면 밑에 부분도 링크 크기를 가늠할 수 있겠죠. 이 정도까지 넣도록 합니다. 지금은 좀 이렇게 이미지가 많이 뭉개져 보이는 이유가 뭐 처음에도 설명을 드렸겠지만 우리는 캡처를 받고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지가 100%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캡처를 뜬다는 것은 모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마다 해상도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의 해상도를 캡처를 받고 사이즈를 640픽셀로 가로 사이즈를 줄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랑 조금씩 수치가 다를 수도 있고, 이 이미지 원래 사이즈에서 줄이다 보니까, 이런 선 같은 게 굉장히 부실하게 표현이 되죠. 원래 100% 상태의 이미지를 강제로 줄이니까 어떤 몇 픽셀 되는 것들이 상당히 뭉개져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는 연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어느 정도 감안하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몇 픽셀 정도 오차가 난다던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버리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가이드라인 넣은 것은 지금 이 중간중간에 이런 카페들 연결시키는 이 배너의 크기, 이 링크의 크기 자체를 전부 다 통일시키려고 지금 다 맞춰 놓은 거고요. 그러면 아래 여백이 이만큼 낮게 되죠. 밑으로는 16픽셀 나누기 2하니까 8픽셀, 그리고 여기도 16, 8. 좌우 위아래 8픽셀이고요. 좌우측은 25네요. 그러면 12.5에 8픽셀을 주면 되네요. 그러면 여백을 줄 때 위아래로는 8픽셀, 좌우측으로는 12.5픽셀을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백을 넣게 되면, 브라우저를 보게 되면 좌우측에 여백이 있고 상하 여백이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밑으로 선 한번 넣어 줄 텐데, 아래로 선을 넣었어요. li 안으로 선을 넣고 아래선 넣으면 마지막에는 선이 현재 없거든요. 그래서 라스트 차일드에서 선을 빼거나 아니면 위에 선을 주면 위에 선 li 위에 li 위면 위에는 선이 없어야 되잖아요. li의 퍼스트 차일드를 선을 주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모바일이고 CS3가 다 되기 때문에 그건 특별히 뭐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선은 선을 전 아래로 주겠습니다. 1픽셀 솔리드에서 아직 색은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써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라스트 차일드 해서 라스트 차일드에서 선을 밑으로 없애주면 되죠. 백그라운드 넌을 주게 되면 이제 밑에 선 없어질 거고, 중간 선 색은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이네요. 좀 선이 어느 정도 굵기가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2픽셀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선을 굵게 어느 정도 줬어요. 자, 그러면 현재 브라우저에서는 굵은 글씨와 굵지 않은 글씨는 현재 일렬로 되어 있지만, 디자인 같은 경우는 두 줄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스트롱으로 감싸진 이 요소 자체를 블록 요소로 바꿔주면 자동으로 두 줄 되겠죠. 그러면서 글씨 크기를 한번 같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30픽셀이니까 15픽셀을 줘야 되고, 15픽셀에 000. 그러면 li 안에 스트롱이 있을 경우에 폰트 사이즈를 15픽셀로 해줄 거고요. 컬러는 000이에요. 그리고 밑으로 떨어져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주게 되면 텍스트는 아래로 떨어지게 되겠죠. 자, 어느 정도 이제 구색이 나왔네요. 자, 그리고 텍스트는 세로 가운데 정렬을 시켜야 돼요. 위아래 여백 주는 것보다 두 줄이든 한 줄이든 됐을 때 텍스트 세로 가운데 정렬을 하려면 우선은 높이를 우선 주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는 134니까 134를 2로 나눠볼까요? 134 나누기 2를 하긴 67이네요. 그러면 높이를 67픽셀 줘야 되는데 li에 주는 것이 아니라 a에 주셔야 됩니다. 이 모바일 같은 경우는 터치 영역이 넓은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손가락이 크신 분들은 손가락이 뭐 크시고 하시는 분들은 누르기 힘드시니까 작은 영역이라고 하면, 그래서 영역은 최대한 넓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클릭할 수 있는 영역 자체를. 그러면 우리가 클릭할 수 있는 영역은 요만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아까처럼 크게 만들어준다는 것은 뭔가 더 늘려준다는 얘기니까, 클릭할 수 있는 영역은 A 요소죠. A 요소를 디스플레이 블럭을 시켜주고, 그리고 높이를 주게 되면 됩니다. 아까 높이가 67이었죠. 그 67픽셀을 주고 영역을 더 넓혀줍니다. 자, 영역을 넓혔기 때문에 이만해진 거거든요. A 요소 자체가 이만해졌기 때문에 세로 가운데 정렬로 와야 돼요. 세로 가운데 정렬하는 방법은 제가 이전에도 소개를 몇 번 해드렸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테이블로 하셔도 되고요. 플렉스로 하셔도 됩니다. 디스플레이 플렉스. 우선은 블록 높이이기 때문에 테이블로 한번 해도 될 것 같아요. 테이블로 하게 되면 요소 두 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요 부분은 우선은 뭐 li가 디스플레이 테이블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테이블 셀로 만들어줘서 td로 만든 다음에 li는 디스플레이 테이블로 만들어야만 우리가
표를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표를 만드는 이유는 표의 TD나 TH 특징은 세로 가운데 정렬, Y축에 가운데 정렬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운데로 올 수가 있죠. 하지만 오른쪽에 끊긴 이유는 디스플레이 테이블 자체가 가로 사이즈를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100% 지정하지 않으면 끝까지 안 갑니다. 그래서 세로 가운데 정렬을 시켰죠. 이렇게 위아래 패링 주지 않고 하는 이유가 만약에 한 줄일 경우 그래도 가운데 오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높이에 한 줄 텍스트 한 개짜리 하면 높이에 뭐 줄간격 주면 되니까요. 하지만 이거는 두 줄이 될지 세 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세로 가운데 정렬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자, 디자인을 다시 한번 보면 우선 공통 부분부터 해볼게요. 밑에 텍스트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체 공통이기 때문에. 자, 10픽셀에다가 가장 진한 영역 텍스트를 스포이드를 찍고요. 10픽셀이죠. A 요소에 폰트 사이즈는 10픽셀이고 그리고 텍스트 컬러 넣어줍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텍스트 다 공통으로 잡아주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화살표 이 부분도 한번 공통으로 다 넣어줄게요. 클릭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다가 백그라운드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URL 해서 오른쪽 화살표 바로 이 영역이죠. 이 영역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죠. No repeat 넣어주고요. right 오른쪽에 해주면 되겠죠. right 하게 되면 X축은 오른쪽, Y축은 센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넣어주고 이미지 사이즈 지정해 줘야겠죠. 이미지 크기가 현재 어느 정도인지 한번 봐야겠죠. 이미지 크기 현재 19에 36인데 네, 19에 36이네요. 19에 36 사이즈지만 반으로 나눠야 하기 때문에 우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사이즈는 슬래시에서 들어갈 수가 있고요. 19에 36, 19 나누기 2하면 9.5, X축은 9.5 픽셀, 그리고 36이니까 18픽셀이죠. Y축은 세로는 18픽셀로 해서 이렇게 크기를 조정시켜요. 그러면 오른쪽 right라고 no repeat 반복하지 않고 right 오른쪽으로 붙으면서 X축은 가운데로 Y축은 가운데로죠. 놓게 되는 거 X축은 right고 그리고 그냥 right만 넣게 되면 X축은 right 그리고 Y축은 센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화살표의 크기 같은 경우는 바로 슬래시 구분을 하게 되면 백그라운드 사이즈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백그라운드 사이즈 자체는 슬래시로 해서 각각 반씩 나누어져서 이렇게 사이즈를 조절해 줬어요.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아이콘들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 아이콘들은 제가 클래스를 각각 넣어줬죠. 스트롱에다가. 자, 그러면 이 스트롱에 클래스가 ICO1일 때 어떠한 이미지가 들어갈지 그리고 2번일 때, 3번일 때, 4번일 때 이렇게 각각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처음에 한번 넣어봅시다. 백그라운드 URL 인데 그냥 넣는 것이 아니라 비프로 넣을 건데 우선은 우선 넣고 수정을 하겠습니다. 네이버 로고 들어가면 대표 로고 들어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들어가고 no repeat이지만 이 이미지는 비프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비포 컨텐트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이전 이미지로 들어가게 될 거고 크기도 한번 조절을 해줘야겠죠. 지금 크기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제가 이미지를 잘 슬라이스 했는지 보면 35, 32, 33 다 각각 다르네요. 다 맞춰줬으면 좋았을 텐데 반씩 나눠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크기가 35, 30이니까 12.5, 16, 12.5에 16이네요. 그러면 여기 위치를 12.5에 16 픽셀 넣으시면 되고 위치는 그냥 센터라고 하겠습니다. 이 위치를 안 넣게 되면 슬래시 표현이 안 들어가거든요. 이 슬래시는 백그라운드 이미지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에 가로 세로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이즈도 위드스 12.5 높이도 16 픽셀로 해서 가로 세로 넣어줘야 돼요. 하지만
비포의 컨텐트 자체는 가로 세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을 하셔야 돼요. 디스플레이 블록 하게 되면 이 앞에 이미지가 밑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인라인 블록을 해서 이렇게 넣어 주셔야 되죠. 사이즈가 의심스러우면 여기서 오토라고 넣게 되면 가로 사이즈만큼 세로 사이즈는 자동으로 비례해서 맞춰주니까요. 그게 더 정확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요렇게 만들어 주고 한 번 더 보죠. 30. 자, 거꾸로 넣었네요. 가로가 한번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35, 32니까 17.5, 16, 17.5에 16이네요. 그러면 17.5인데 제가 아까 수치를 잘못 넣었어요. 17.5에 16. 그러면 여기도 17.5에 오토가 되는 것이죠. 이미지가 좀 작게 들어가서 한번 다시 봤어요. 자, 이미지가 좀 틀어졌죠? 이거는 버티컬 라인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버티컬 라인에서 미들 한번 넣어주시고요. 정중앙에 오는데 약간 비틀어졌다 싶으시면 그냥 픽셀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2픽셀 정도 넣으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이미지와 텍스트가 좀 떨어져 있는데 그 부분도 맞춰주면 좋겠죠? 10픽셀이니까 나누기 2하니까 5픽셀. 그러면 패딩을 주면 백그라운드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마진을 줘야지 정확하게는 우리가 안전하게 여백을 넣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자, 이제 밑에 있는 것도 비슷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아래에 있는 건 지우고 둘, 셋 해서 2번 해서 3번 하고 4번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미지 네이밍도 보면 2번, 3번, 4번에서 네이밍을 전부 다 넘버링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 똑같이 쫙 들어갔죠. 근데 크기가 달랐죠. 그래서 크기만 조금씩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미지 크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33에 32, 그러면 33에 16.5, 16.5에 16이네요. 두 번째는 16.5에 15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도 16.5에 이제 오토로 넣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자, 세 번째 이미지는 39에 33이에요. 39에 33, 19.5에 16.5, 19.5, 16.5, 19.5에 16.5 넣으면 되고요. 여기는 19.5로 바꿔주면 되죠. 지금 공통 부분을 쭉 빼면 좋겠지만 현재는 그렇게 공통이 많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선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미지 한번 볼까요? 27에 33, 13.5에 16.5, 13.5, 16.5, 13.5에 16.5가 되겠네요. 13.5로 바꿔주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높이가 있는, 어떻게 높이가 좀 큰, 각각 다른 이미지니까요. 이렇게 해서 다 맞춰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맞춰서 요 리스트는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다음에는 요 배너 부분하고 이제 푸터 마무리하면 될 것 같네요. 배너 부분 HTML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요 영역이죠. 네이버 카페 샵, 카페 추가. 요 영역인데 한번 만들어 보죠. 요건 클래스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btn main이라고 할게요. btn main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요 뭔가 둘러싸여 있잖아요. 이 둘러싸인 느낌까지 하려면 div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클래스 btn 박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btn 박스 따로 있고요. btn main이라는 버튼 따로 만들어 줄게요. 우선 btn 박스에 들어올 때는 위아래 선이 있는데 밑에 선은 푸터 위로 선을 넣고 얘는 그냥 일반 선을 이 박스 내 선을 또 따로 줄게요. 자, FA 그리고 여기는 FA와 E네요. 그럼 배경을 FA 그리고 선을 위로
2 넣습니다. 배경색이 쭉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요 영역도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전부 다 가운데 정렬이죠. 아까처럼 테이블 형식으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높이 주시고요. 147 나누기 73.5 그러면 요 박스 높이에 73.5 13.5 주시고 그리고 이 영역 자체를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낫겠네요. 디스플레이 플렉스 하게 되면 요소 하나로 가운데 정렬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플렉스해서 얼라인 아이템즈 센터 주시고 그리고 저스티피 컨텐트 센터 주시게 되면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전부 다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X, Y축 다 가운데 정렬이 돼요. 지금처럼 높이에 따라서 가운데 정렬이 되는 플렉스의 기능 중에 하나예요. 네, 그 다음에 버튼 디자인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버튼 디자인은 btn 언더바 메인이라고 했죠. 우선은 전체적인 선을 주는데 이 이미지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자, 이 이미지를 안에 딱 들어가게 만들었으니까 이대로 만든 것 같아요. 그러면 전체 클릭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클릭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전체 선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선 전체 선 주고 그리고 이거는 비포로 해서 크기를 만들어 줄게요. 우선 전체 선과 배경색 한번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선은 좀 진한 부분을 잡아 보고요. 그 다음에 배경색은 좀 뒤에 해야겠네요. 자, 보더 넣어 줍니다. 그리고 배경색 넣어 주고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 넣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해주고요. 그리고 비포로 이 BTN 메인 자체가 A 요소이기 때문에 비포 컨텐트로 해서 이미지 하나 넣어 줄게요. 백그라운드 URL 넣어서 요 이미지가 되겠죠. 요 이미지를 넣어 주고 그리고 반복하지 않음 넣어 줘야겠죠. 자, 이 상태에서 가로 세로 넣어 줘야 되는데 우선은 박스 크기 자체를 요만하게 넣어 줄 거예요. 79, 69니까 69 나누기 2는 34.5네요. 34.5를 넣어줍니다. 34.5 세로도 34.5를 넣어주고 비포 컨텐츠는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러 넣어주면 쫙 들어가겠죠. 위치는 센터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이미지 사이즈 한번 봐야겠죠. 이미지 사이즈는 33, 36이에요. 그러면 16.5, 18, 16.5, 18이 되겠네요. 16.5 픽셀에 오토하면 자동으로 나머지 값 비례해서 나눠 갖게 될 거고요. 이 상태로 한번 볼까요? 자, 앞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네요. 이제는 글씨만 좀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지 크기와 높이 같게 하면 되고요. 오른쪽 선 1픽셀 들어간 거, 이 비포에다 그냥 오른쪽에다 선 마무리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1픽셀 솔리드 009700 이게 선 색깔과 그대로죠. 여기 있는 색깔과 맞춰야 되니까 그대로 넣어주고 높이는 34.5라고 했죠. 그러면 링크 높이 자체도 34.5로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줄 간격 넣어주면 안에 있는 텍스트도 새로 가운데 정렬이 되면서 딱 맞는 형태가 나오게 될 거예요. 줄 간격 우선 해서 이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미 높이가 안 들어가는 이유일 거예요. 아마 높이가 제대로 안 들어갔던 이유는 요거는 인라인 요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라인 블록 한번 만들어 보고 체크해보죠. 네, 그런 다음에 한번 또 볼까요? 좀 틀어졌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줄 간격 그래서 36.5 비포 크게 됐고요. 글씨 크기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흰색 글씨의 글씨 크기는 12 그러면 비포가 아니라 A 그쵸? 폰트 사이즈 얼마였죠? 12픽셀에 컬러는 흰색 넣어줍니다. 자, 미리 보기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에 노란색도 한번 보고 이제 마무리하죠. 노란색은 이 정도 넣어주고요.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따로 스팬 요소로 감싸줄게요. 그러면 요소 선택자로 해서 넣어줄 수가 있죠. 컬러는 이거고요. BTN 메인에 스팬이 있을 경우에는 컬러를 널을 하겠다라고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들어갔는데 줄간격이 왜 안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버티컬 라인을 한번 써봐야겠네요. 버티컬 라인 한번 해보고 다시 보도록 하죠. 비포에다가 버티컬 라인을 해줘야겠네요. 네, 버티컬 라인이 되니까 위에서 픽셀로 해서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정도면 되겠네요. 버티컬 라인 마이너스 11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비포에다가 넣어줘야 되고요. 버티컬 라인 마이너스 11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백 좀씩 넣어줘야겠죠. 오른쪽 여백은 A 요소에 넣을 거예요. A 요소에 지금 12픽셀 넣어주면 되고, 이쪽은 마진으로 비포에 오른쪽 마진을 넣어줘야 됩니다. 똑같이 만드는 게 좋겠죠. 여백은 12픽셀로. 그러면 비포의 마진은 12픽셀을 오른쪽으로 줘야 되고요. A 요소 패딩이죠. A 요소는 패딩을 오른쪽에 12픽셀로 넣어줍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비포 오른쪽으로, A 요소 오른쪽으로 해서 글씨가 늘어나도 줄어나던 같은 사이즈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이젠 푸터 영역 마무리 하면 될 것 같아요. 푸터 영역 3개 들어가 있고요. 전부 다 가운데 정렬이에요. 자, 우선 그 부분 한번 해보죠. 푸터 배경색 위에 선, 위에 부분에 같기 때문에 따로 뭐 복제할 건 없고요. 그냥 푸터 영역 한번 보죠. 푸터 넣어주고, 그리고 선 위로 들어갔다고 했죠. 솔리드 넣어주고 배경색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박스, BTM 박스에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배경색 넣어주고요. 그리고 선도 2네요.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푸터 영역 됐고요. 그 다음에 맨 위로 이 버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맨 위로 이 부분을 했으니까 클래스 탑이라고 넣어주고, 그리고 이 부분 버튼은 또 영역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div로 구분을 시키겠습니다. 이 영역을. 그리고 밑에도 다 링크일 거예요. 세 가지도. 이 세 가지는 P 요소로 구분을 시킬게요. 그리고 카피라이트 들어가게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클래스 탑만 한번 잡아보죠. 푸터 안에 있는 클래스 탑이 있을 경우에 비포에다가 화살표 넣어야죠. 컨텐트 비포 해서 백그라운드를 넣습니다. URL로 들어가게 되고, URL은 이 탑 버튼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반복하지 않음 넣어주게 되고요. 가로 세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포 같은 경우에는 인라인 블록이에요. 가로 세로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인라인 블록으로 넣어서 가로 세로 들어가게 해준 다음에 여기에서 위치 잡아주게 되고, 슬래시로 해서, 그리고 여기에서 좌표 넣어주면 되겠죠. 무슨 좌표인지, 백그라운드 사이즈 넣어줘야 되죠. 픽셀과 오토 넣어주면 됩니다. 미리 써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크기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 크기 자체는 33, 30, 16.5, 15, 16.5, 15 넣으면 될 것 같네요. 16.5, 15 넣으면 되고, 앞자리만 넣어주면 나머지는 비례해서 증가를 한다. 이미지 사이즈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글씨 크기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글씨 크기는 요만한 거 10픽셀이네요. 10픽셀이고 이제는 좀 진한 색깔 잡아줘. 10픽셀에 요 색깔 넣어주면 될 것 같네요. 자, 이거는 그냥 탑 클래스에 넣어줘야죠. 탑 클래스에 폰트 사이즈 10픽셀 넣어주고, 아까 그 만들어 놓은 컬러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전부 다 가운데 정렬이죠. 푸터는 전부 다 가운데 정렬이에요. 그냥 푸터 최종 부모에다가 텍스처라인 센터 넣어주면 전부 다 이렇게 가운데 정렬로 다 들어가게 되고, 여백 한번 쭉 줘볼게요. 여백은 바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해서 37, 여기는 40, 37에 40, 18.5, 20, 18.5, 20을 여백을 주면 되네요. 18.5, 20 주면 됩니다. 중간 좌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가운데 정렬이기 때문에.
가운데로 오기 때문에 좌우할 필요가 없고요. 위아래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버티컬 라인에서 좀 맞춰줄까요? 비포는 버티컬 라인, 미들로 해서 맞춰주게 됩니다. 이렇게 좀 많이 틀어졌는데 이 틀어지는 것은 버티컬 라인 픽셀을 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들이 아니라 픽셀. 마우스 대고 올라가라 올라가라 이렇게 맞추면 되네요. 마이너스 3픽셀 정도면 정확하겠네요. 마이너스 3픽셀 정도 넣어줍니다. 자,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버튼 디자인을 할 텐데 사각형 버튼이에요. 가로 세로 없고요. 가로가 없고요. 좌우측 패딩 주고 마진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 주고 우선 선과 높이를 똑같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45픽셀의 선, 45픽셀의 선이죠. 그러면 45픽셀 메모해 놓고 div 안에 있는 링크예요. 얘는 P 안에 있죠. 그냥 div 안에 링크 고정으로 잡아버리면 될 것 같아요. div에 A 요소가 있을 경우에 그거는 바로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높이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높이는 45 나누기 2, 12.5 22.5 픽셀을 넣어줘야 되고요. 줄간격을 넣어줘야만 텍스트 세로 가운데 정렬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선색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픽셀 솔리드 선을 들어가고요. 좌우측 여백만 좀 잡아주면 되겠죠. 17이니까 17 나누기 8.5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패딩을 좌우로 8.5 픽셀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쫙 들어갔죠. 텍스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18픽셀, 그러니까 9픽셀의 텍스트 컬러는 42네요. 9픽셀의 42. 폰트 사이즈 8픽셀, 컬러 42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위아래 여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여백도 한번 볼까요? 좌우 여백은 5픽셀, 2.5픽셀. 원래는 2.5픽셀을 나누니까 1.25픽셀을 좌우로 주면 되겠네요. 1.25픽셀을 0에 1.25픽셀을 좌우로 주면 잘 떨어지는 버튼의 형태가 될 텐데 너무 많이 떨어진 이유는 바로 폰트 사이즈 때문에 그래요. 폰트 사이즈를 0을 줍니다. 왜냐? 인라인 블록 하면 MBSP가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는 위아래 벌어진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47, 여기는 16, 47 나누기는 23.5에 8, 23.5에 8이죠. 그럼 패딩을 8 픽셀 넣어주면 위아래로 잘 벌어진 버튼이 나오죠. 이제 이 부분 하면 될 것 같네요. 이 링크는 지금 여기 세로바가 있어요. 세로바는 직접 그리겠습니다. 우선 텍스트 정리 우선 쭉 해주고요. 10픽셀에 굵은 글씨 V, 10픽셀에 V. 그러면 얘는 P 요소에 있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P 요소에 A가 있을 경우에 폰트 사이즈는 10픽셀이고요. 컬러는 바로 이걸로 들어가게 되죠. 이제 기본적으로 다 가운데 정렬 되어 있으니까 사이사이 버티컬 바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버티컬 바는 우선은 뒤에 하더라도 좀 6픽셀씩 좌우로 여백을 우선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진 0에 6픽셀 주게 되고요. 그러면 잘 벌어질 때고 이 사이에 버티컬 바 넣는 거는 쉽죠? 포지션, 렐러티브로 우선 넣어주게 될 거고요. 애프터던, 비포던 바 하나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컨텐트, 디스플레이는 필요 없고 포지션, 앱솔루트, 라이트 0, 탑 0 해주고요. 그리고 가로 사이즈는 1픽셀에 세로 사이즈는 있을 거고 배경색만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가로, 세로 넣어줘야겠죠. 17픽셀, 8픽셀, 8.5픽셀에 8.5픽셀이 들어가고요. 자, 볼까요? 이렇게 세로바가 쭉 들어가는데 좀 색이 많이 도드라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오른쪽 0이 아니라 뛰쳐나가야 돼요. 6픽셀만큼. 마이너스 6픽셀을 뛰쳐나가야 되고, 제대로 색을 확인하려면 가장 진한 색 한번 넣어볼게요. 0. 검은색 넣으면 되겠죠. 위치 다 파악할 수 있고, 탑에 50%, 크기에 50%, 트랜지션,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Y축으로 마이너스 50%를 하게 되면 자기 크기의 반만큼 반대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갈 거예요. 마지막은 필요 없죠. 마지막은 필요 없기 때문에 이 다시 바꿔주고, A 요소 중에 라스트 차일드에 애프터가 있으면 걔는 디스플레이 넌을 시켜라. 그러면 마지막 게 사라집니다. 자, 이렇게 하고 마무리 하면 될 것 같네요. 여기에 여백 주면 끝나겠네요. 15픽셀, 7.5픽셀 주면 되죠. P에 밑으로 7.5픽셀 주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이버 카페. 이제 첫 페이지를 했었는데요. 그 다음 시간에는 좀 다 카페 리스트 같은 거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네이버 카페 모바일 쪽 한번 해보았습니다. 뭐 그렇게 힘든 기술은 없을 거예요. 좀 만약에 귀찮다라고 하면 나누기 2, 이미지를 꼭 나누기 2를 해야 된다라는 거 상당히 귀찮을 거고, 나누기 3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디자이너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PS를 주냐에 따라 다른 건데, 사전에 협의가 가능하다면 2배로 하는 게 좋습니다. 640으로 받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웬만하면 모든 수치들을 홀수보다는 짝수로 받으시는 게 좋아요. 아까도 막 보셨죠? 소수점 나오고 계산기 두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처리하기가 좀 많이 까다로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부드럽게 표현이 되거나, 아니면 뭔가 좀 계산하기 편하게 만들려고 하면 소수점 나오는 거 되게 꺼림직하잖아요. 그래서 디자이너 분들이 이런 것들을 짝수로 수치를 만들어서 주시면 좀 많이 퍼블리셔 입장에서는 좀 편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지금처럼 계속 계산기 두드려야 됩니다. 계속 홀수로 나와버리니까. 자, 그럼 오늘 이렇게 해서 네이버 카페 만들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다른 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이 모바일로 한번 올려볼 거예요. 그리고 폰에서 직접 테스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이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아직 안 하셨다라고 하면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